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삼성물산 상사 채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25년이 정말 쉽지 않은 시즌일 거예요. 작년에도 어려웠고 이제 어려워진 이유와 대응 방안을 위해 영상 링크를 드렸는데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와중에 여러분들이 삼성에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치열하게 원서를 넣으셔야 되고요. 삼성물산 상사 이제 상사 를 노린 친구들이 1티어 기업인데 저도 이제 계속 학생들 합격시키고 있으니까 최근에도 합격시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한테도 꼭 좋은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상담해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지, 내 자소 상태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지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찾아오세요. 제가 쓴 자소서만 봐도 이 자소서 나오고 인사이트가 생길 거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물 상사 어떤 곳인가? 여기는 상사가 이제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철강, 이제 에너지, 이제 소재, 화학, 그런 제품 트레이딩 및 프로젝트 발굴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상사를 다니던 친구가 왔어요. 컨설팅을 와서 LX 인터내셔널을 다니던 친구인데 트레이딩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현차로 보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기뻐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보람찼고 삼성물산 상사도 계속 합격시키고 있는데 일단 신성장 사업 같은 게 있어요. 상사가 이제 원래 기존에 하던 이제 트레이딩 이쪽에 신성장 사업들이 있는데 디지털, 친환경, 모빌리티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원래는 삼성물산의 주력 사업이었어요. 원래 물산 자체가 물산 이름 달고 있는 거 롯데물산도 봐요. 진짜 상사가 위주인데 애초에 삼성의 시작이 삼성 상위였던 만큼에 처음에 이런 상업과 무역업이 주력일 수밖에 없겠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건설, 패션, 리조트 부분이 물산 자체에 합쳐졌지만 사실 좀 정리가 안 된 느낌이야, 그쵸? 그래도 어쨌든 간에 독자적으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안에서 자 계속 합격을 시키고 있습니다. 좋죠. 취업 준비도 한 번도 안 했던 학생인데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자 직무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영업 기술 영업, 경영 지원 이렇게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한테 맞는 쪽으로 상사 쪽은 아무래도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을 좋아하겠죠. 해외 경험 있는 친구들도 좋아요. 그런 어떤 강점이 있을 때 지원하시는 거고 그게 없다면 다른 계열사 지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삼성은 하나만 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자소 항목은 일단 공통이 세 가지예요. 계열사마다 4번이 추가된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공통 항목부터 보면은 전 계열사가 모든 시기에 다 똑같아요. 4번이 있냐 없냐는 계열사마다 조금씩 다르고 첫 번째는 삼성을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이제 삼성 여러분들이 지원한 계열사를 지원한 이유와 이건 지원 동기죠. 그리고 이제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하는 건데 그런데 지원 동기는 원래는 기업 지원 동기하고 직무 지원 동기로 나뉘어요. 이런 경우에는 직무 지원 동기는 날려버리고 기업 지원 동기랑 입사 후 포부만 작성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직무 지원 동기는 사실은 입사 후 포부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입사 포부가 직무 커리어 플랜이거든요. 내가 이런 직무 커리어 플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직무에 지원하는 동기가 있는 거잖아요.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 지원 동기 한 3문장 정도 하고 입사 포부 이렇게 작성하시면 정말 좋은데 기업 지원 동기는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부분을 진정성 있게 나타내면 돼요. 이거를 비공실하게 협력을 중시하고 뭐 이제 상생을 하는 기업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ESG 이런 것도 안 좋아요. 왜냐면은 그러면 ESG 때문에 가고 싶다고 하는 거면은 뭐 이런 식의 형태면은 ESG 하는 기업 다 가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 안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는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좋아라고 어떤 여자한테 고백을 해. 그러면 어때요? 그럼 그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나는 ESG 하는 회사 가고 싶어요. 그럼 그 회사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원한 회사만의 어떤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부분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지원 동기 작성에 대한 명확한 방법은 제가 위에 영상 링크 드리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회사의 성장이나 도전, 비전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입사 부분은 일단 세 가지 단계로 작성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딱 명확하게 두 가지씩으로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채용 남자 판단할 수 있게끔. 자, 어디 안에서 이런 담당자가 되고 싶습니다. 영업관리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명확한 프레임을 워딩으로 입혀주고 그 다음에 입사 후 커리어 플랜을 한 3문장 적는 거예요. 입사 후 커리어 플랜을 뭐 선배님 말씀 잘 듣고 열정 다하고 이런 걸 적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직무에 대한 나의 어떤 전문성이 어필되게끔 예를 들어서 영업관리 직무라고 하면은 고객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뭐 소구 포인트를 도출하고 어떤 맞춤형 프로모션을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적는 거죠. 그리고 이건 2단계로 적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것까지 해보고 싶다. 그렇게 작성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량을 내가 이때까지 했던 경험 중에 어떤 것들이 이 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 원래 기여라는 것도 포부의 어떤 명확한 포인트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자, 두 번째,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해서 기술하는 방법인데 사실 이건 성장 과정이죠. 성장 과정에 대해서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 성장 과정을 설명드리면 성장 과정이 가치관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직무적인 포인트를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성장 과정 항목이 있는 회사들 보면 다 대기업들이야. 제가 늘 있는 회사들 기억나는 게 GS 칼텍스, 삼성, 그리고 식품 중에서 제일 뭐 많이 준다는 동서식품. 이렇게 우리 회사 오면 딴 데 갈 리가 없는 정도의 자신 있는 기업들이 성장 과정이 있어요. 왜?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당장 이 사람의 가치관이나 이런 거보다 당장 일을 시켜야 되니까 다른 항목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회사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란 사람 자체에 대해 알고 싶다. 여기에다 직무 얘기를 쓸 거면은 뭐 하려고 성장 과정 같은 거를 이렇게
대기업에서만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가치관 그리고 성장 과정은 주제를 도전을 통해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자,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소서 항목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직무 역량을 쓰는 항목, 뭐 직무 역량을 쓰시오, 직무 역량을 쌓기에 노력했던 경험을 쓰시오, 이제 뭐 요렇게 쓰는 항목이 있고, 이게 이제 직무적인 걸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이런 성장 과정, 협업, 개선 뭐 이런 것들은 뭐 과감히 한계를 돌파했던 경우 이런 것들은 캐릭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단순히 업무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같이 일하고 싶은 캐릭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캐릭터인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성장 과정은 가치관에 연결된 사건이니까 뭐 어릴 때기도 괜찮은 유일한 항목이죠. 근데 너무 어릴 때 쓰면은 쓸 때 신나게 쓰는데 다 쓰고 나면은 또 뭐가 좀 민망하고 뭔가 좀 창피하고 그래서 이거를 활용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적당히 적당한 시기로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너무 직무 얘기, 뭐 내가 했던 마케팅 프로젝트 소개 이런 게 아니죠. 그렇게 쓰면 완전 동문서답하는 거죠. 뭐 이렇게 써도 저렇게 써도 합격하는 친구들 있겠죠. 왜냐면 자소서만 갖고 합격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자소서만 가지고 줄을 매기면은 이 방향이 제일 맞고요.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컨설팅하면서 마스 자소서를 만드는데, 마스 자소서의 성장 과정하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이 두 개를 각각 구분해서 넣으면 정확히 맞긴 하겠죠.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 좀 밋밋한 것 같아서 저는 협의의 성장의 느낌으로 성장 과정이나 힘들었던 경험 중에 하나를 넣고, 그리고 수제목을 구분해서 뭐 협업했던 경험을 느껴요. 왜냐하면 이게 협의의 성장, 이게 광의의 성장인 거죠. 동료들과 갈등을 극복하면서 협업하게 되는 것도 성장 과정이라는 의미가 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적는 게 제일 좋고, 작년에 최종 합격시킨 친구도 이제 다 이렇게 적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데 프로젝트 보고서처럼 쓰지 좀 마세요. 이 스토리적인 항목은 성장 과정뿐만 아니라 스토리적인 항목은 프로젝트 보고서처럼 쓰면 안 된다. 프로젝트 보고서처럼 쓰는 건 아까 직무 역량 항목 같은 거죠. 스토리텔링의 구조는 바로 상황을 제시하는 거예요. 바로 다른 군더더기 없이 상황을 바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명확해야 뒤를 읽어볼 맛이 나겠죠. 사실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거 스토리텔링 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정작 스토리텔링 하는 친구들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스토리텔링은 뭐예요? 영화, 드라마, 웹툰 같은 거죠. 그렇죠? 캐릭터가 명확해야 되는 게 스토리텔링인 거예요. 다 알면서 스토리텔링 하는 애들은 없단 말이야. 영화, 드라마, 웹툰에서 어때요? 우리가 언제 이걸 끝까지 보고 싶어져요? 저도 요즘 웹툰 보면서 쿠키를 진짜 많이 굽거든요. 제가 제빵사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굽는데, 주인공이 어떤 시련이나 문제에 처했을 때 그때 궁금해서 막 미친 듯이 미리 보기를 해요. 자,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소서 스토리텔링 항목도 문제점을 명확하고 임팩트 있게 작성해야 돼요. 그리고 애초에 문제점을 별로 안 적어놨다고 생각하면은 뒤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 게 있어도 그거 어쩌라고가 되죠. 왜 저런 걸 왜 했는데? 섀도우 복싱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을 정말 임팩트 있게 적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의 분량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 이 과정은 정말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막 상황만, 문제점만 열심히 제시해 놓고서 그냥 한 줄로 이렇게 해서 뭘 제안해서 해결했다. 이러면은 읽어볼 이유가 뭐 있어요? 채용 남자는 상황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체 뭘 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뭘 했는지는 용도삼이야. 그러면 안 되겠죠. 읽어볼 포인트가 없다. 그리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그래야 똑똑하게 보여요. 자소서라는 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 똑똑하게 보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뒤에 내용을 보는 거예요. 자, 극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소서 해결 과정에다가 더욱 열심히 노력했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생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두루뭉실한 얘기만 적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한 게 뭔데? 봐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럼 똑똑한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는 게 중요하다. 자, 이 경험 항목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위에 영상 드리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번 공통 항목의 마지막,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이거는 잘못 쓴 방향은 뭐냐면은, 잘못 쓴 첫 번째는 서두가 너무 길어. 바로 처음에 최근 이런 부분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바로 던져야 되는데, 부연 설명이 길어. 채용 담당자는 직관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으면 읽기 싫어요. 안 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던지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넣어야 돼요. 부연 설명을 살짝만.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최소한 절반 이상의 분량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한 어떤 현상 분석만 마치 기사 긁어 오듯이 갖고 와. 그러면 뽑아줘야 될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보고 싶은 거지 어떤 이슈에 대한 설명을, 그런 걸 보고 싶은 게 아니겠죠.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반 이상의 분량을,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구조로 쓰시면은 주제 선정만 잘 하시면 나머지는 레포트 쓰듯이 잘 적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마지막, 본인만의 차별화된 전문성.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직무 전문성 항목이에요. 삼성그룹 중에 4번 항목이 있는 곳들이 지금 건설만 협업 경험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성장 과정에서 이미 캐릭터적인 걸 봤으니까 직무 역량을 볼 항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험을 타이트하게 풀어내는 겁니다. 그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험이 뭘까요? 중고신입 인턴 같은 업무 경험, 아니면 뭐 관련 대외 활동, 관련 프로젝트, 관련 자격 수료, 뭐
등등 협상력, 데이터 능력, 뭐 상사니까 글로벌 역량 이런 것들 작성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일단은 상사니까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구성은 인턴이나 중고식 같은 업무 경험과 소자묵으로 구분해서 글로벌 역량 이런 거 두 개를 풀어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삼성물산 상사 채용 공고를 같이 봤는데 여러분들이 상사 피플이 될 수 있도록 상사의 상사병만 나지 말고 상사 피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